오늘은 눈두덩이가 왜 불룩한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원장님, 저 이거 지방 너무 많은데 지방 좀 빼주세요 라고 찾아온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눈두덩 지방을 빼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눈두덩 지방을 빼는 걸로도 해결이 안 되거나 눈두덩에 지방이 없는데도 불룩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도대체 나는 왜 눈두덩이 불룩한가,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저희가 여기서 전부 알려드릴게요. 제가 누구냐고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영석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쉽고 빠르게 가볼게요. 우리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차라리 제가 진찰을 해봤더니 지방이 많더라 이러면 오히려 반가워요. 왜냐하면 조금 절개해서 심지어 비절개 중에서 구멍만 조금 내는 걸로도 충분한 안화 지방을 뺄 수가 있거든요. 지방을 빼드리고 도톰한 느낌 너무 좋아졌어요 원장님, 이렇게 하면 저도 즐겁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안에 지방이 없는 경우, 안에 지방이 없을 때는 어떤 해결책들이 있느냐. 첫 번째 해결책은 눈썹과 속눈썹 사이 거리가 가까워서 생기는 이런 불룩함을 눈썹 자체를 살짝 올려줌으로써 펼쳐줘서 두툼함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이마 거상, 이마 눈썹 거상이라고 부르는 수술인데, 내시경으로 할 경우에는 헤어라인 안쪽에 구멍을 3개에서 5개 정도 내고, 내시경으로 이마 자체, 이마 피판 자체를 들어서 이렇게 올려주게 돼요. 그러면 눈썹의 위치가 올라가면서 눈썹과 속눈썹 사이 거리가 벌어지고 뭉쳐졌던 피부 근육층이 펼쳐지면서 두툼한 느낌이 해결되는 거죠. 그때는 엔도타인이라고 하는 재료를 쓰는 경우도 있고 실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어서 그 환자별 개별적으로 필요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마가 너무 넓은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하지 않고 헤어라인 절개를 통해서 피부를 일부 잘라주는 방식을 썼을 경우에 이마 축소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마 축소술과 이제 눈썹, 이마 거상 효과를 같이 보는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마 거상술은 눈썹과 속눈썹 사이 거리를 벌려주는 수술인데, 이미 눈썹과 속눈썹 사이 거리가 먼데도 피부 자체가 많이 남아서 밀고 나와 보이고 도톰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가 남는 경우에 피부를 잘라줄 때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절개 쌍꺼풀, 상안검 성형 같은 방식으로 속눈썹 쪽 쌍꺼풀 라인의 위쪽 피부를 자르는 걸로는 충분한 도톰함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모든 피부는 눈썹 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고 속눈썹 쪽으로 내려올수록 피부가 얇아지는데, 아래쪽 속눈썹에 가까운 쪽에 얇은 피부를 잘라내는 순간 그 위에 있는 두꺼운 피부가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피부가 남는데 도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부를 자르는 방식을 할 때는 쌍꺼풀 선에 가까운 피부를 자르기보다는 눈썹 아래쪽에 있는 두꺼운 피부를 잘라 올림으로써 속눈썹을 노출시키고, 쌍꺼풀이 있다면 쌍꺼풀을 노출시키는 방법을 쓰는데, 그걸 눈썹 하 거상술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서 불룩함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느껴지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눈동자가 약간 덮이는 상태를 안검하수라고 하는데, 실제로 눈뜨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눈이 이렇게 졸려 보이는 경우를 진성하수라고 부르고, 실제로 눈뜨는 힘은 괜찮은데 바깥쪽 피부나 지방이 방해를 하거나 눈 자체가 뒤로 함몰돼 있거나 여러 다른 원인에 의해서 눈이 좀 졸려 보이고 덮여 보이는 걸 가성안검하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성안검하수가 있는 경우에, 피부와 지방이 방해를 하는 경우에 눈썹 자체를 평상시 이렇게 들어들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눈썹을 이렇게 들게 되면 눈썹과 속눈썹 사이 거리가 벌어지고, 이 들어뜨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와 근육 피판 자체가 펼쳐지니까 불룩한 느낌이 들지 않는 상태로 지내다가 쌍꺼풀 수술을 하고 눈뜨기가 편해지고 지방도 오히려 빼고 이렇게 하면 이마를 더 이상 쓰지 않고도 눈이 잘 떠지니까 눈썹 자체는 약간 내려오고 눈은 편하게 떠지면서 속눈썹 올라가니까 이 사이 공간이 더 좁아지고 쌍꺼풀의 위쪽에 있는 피부 자체가 약간 밀고 나오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서 오히려 불룩해진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최소화하려면 정말로 피부 근육 자체가 두꺼운 분들은 쌍꺼풀 라인을 높게 잡을수록 이런 현상은 사실 심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피부 두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속눈썹 쪽 피부는 얇고 윗눈썹 쪽 피부는 두껍단 말이죠. 이 사이에 피부가 두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쌍꺼풀이라는 일정 선을 잡았을 때 그 쌍꺼풀 선의 바로 위쪽에 오는 피부가 쌍꺼풀의 위를 두께를 결정하게 되는데, 쌍꺼풀 직상방에 접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런 피부 두께는
피부 근육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지방량과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라인이 높아질수록 좀 더 두꺼운 피부와 근육을 접어야 되고 접힌 피부의 위에 피부가 두껍게 밀고 나오는 현상은 심해지기 때문에 쌍꺼풀이 높아질수록 특히 피부 근육이 두꺼운 분들은 좀 더 불룩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쌍꺼풀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 드리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원하는 사진들을 많이 가져오시는데 그 사진을 보고 인라인, 아웃라인, 높은 라인, 낮은 라인 이런 라인들을 결정하고 원하는 라인대로 만들어 드리는 건 그냥 그 디자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그 위에 도톰함이 문제인 거죠. 라인을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 놔도 어떤 사진과 그 위에 도톰함이 심해 보인다면 쌍꺼풀 모양과 관계없이 눈의 이미지는 달라지게 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눈이 좀 함몰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불룩해 보이기가 쉽고 돌출된 사람은 덜 불룩해 보이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가지는 측면에서 봤을 때 두께감을 사실은 완전히 파악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측면에서 봐도 두꺼운 사람도 평상시 이마를 들고 있으면 두꺼운 느낌이 줄어드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셀카로 측면 사진을 찍어서 도톰한 정도로 확인한다 이런 건 뭐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라인을 잡아봤을 때 그 잡힌 라인의 위쪽에 접히는 피부의 두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수술 후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죠. 수술 전에 눈썹을 많이 썼던 분들은 수술 후에 눈썹이 내려올 가능성이 많고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는 건 쌍꺼풀도 덮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쌍꺼풀이 덮여 보이게 되면 속쌍꺼풀 됐다고 해서 또 아쉬워지니까 그러다 보면 라인을 높게 잡게 되고 높게 잡게 되면 또 더 두꺼운 느낌이 들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사실 저는 대부분 수술 후의 모습을 수술 전에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는 보여드리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원하시는 라인을 여러 번 잡아드리는데 꼭 말씀드리는 게 라인의 모양과 크기도 중요하지만 눈동자의 또렷한 정도, 라인의 크기, 또 그 위에 도톰한 정도까지 같이 보는 시야를 가지고 디자인을 봐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대부분 쌍꺼풀이 없는 눈에서 쌍꺼풀을 만들면 쌍꺼풀의 크기, 모양, 뭐 아웃라인, 인라인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없는 쌍꺼풀이 생기면 이 높이 마음에 들어요. 뭐 저 높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거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눈뜨는 힘이 약한 분들은 예를 들면 라인을 실컷 잡았는데 눈동자가 이렇게 덮여져서 졸린 인상이 되고 예쁘지 않은 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눈매 교정이란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 라인과 눈동자는 마음에 드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계속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수술 후에 이 눈두덩이 어떻게 도톰해질 수 있는지를 놓치고 수술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수술 전에 환자분들께 눈동자 노출량, 쌍꺼풀 크기, 그다음에 눈두덩의 도톰함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봐달라. 원하시는 라인이 이 라인일지라도 그 눈두덩의 두툼함이 싫다면 지방을 빼더라도 그 도톰함이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은 미리 알고 수술에 임하고 또 원하는 라인을 찾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미 수술을 하고 오신 분들도 이제 라인이 높게 잡힌 경우에 라인을 낮추러 오는 경우도 많으신데 라인을 낮추면 또 도톰한 느낌이 좀 개선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속눈썹에서부터 차차 올라가면서 수술 방법을 말해볼 텐데 기본적으로 속눈썹 바로 위에 라인을 잡으면서 쌍꺼풀을 만들거나 거기서 피부를 자른 방식을 이제 절개 쌍꺼풀이라고 부르고 그 위에 눈썹 바로 아래쪽에 있는 피부를 잘라서 덮인 피부를 올리거나 하는 방법을 눈썹 하거상술이라고 부르고 아예 눈썹 자체를 올려주는 방식을 이마거상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눈썹과 속눈썹 사이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이마거상술이 가장 효과적이고 눈썹과 속눈썹 사이 거리가 확보가 돼 있는데 피부를 잘라야 될 때는 두꺼운 피부를 자른다는 전제하에서는 눈썹 하거상술이 효과적이죠. 쌍꺼풀이 없는 눈을 만드는 건 어쨌든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눈썹화 거상술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두덩에 지방이 많은 눈은 지방을 제거하면 두툼한 느낌, 불룩한 느낌이 많이 개선된다. 그 지방을 제거하는 방식은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절개 쌍꺼풀을 하거나 부분 절개를 하거나 비절개 방법 중에 자연착법 중에 지방 제거하는 방식이 다 있기 때문에 지방 제거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최소한의 절개창으로 지방을 뺄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있는 분들이라면 빼서 두툼하고 불룩한 느낌을 해결할 수가 있다.
만약에 블루캄의 원인이 정말 피부와 근육층이 두꺼워서였다면 나이가 들면 피부가 일부 얇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볼록한 느낌이 다소 개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블루캄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블루캄이 심해지는 이유는 지방 자체가 안에 있다가 그게 좀 더 밀고 나오면서 지방 탈출 현상이 생기는 경우라든지 나이가 들면 눈썹 자체가 약간 더 내려오는 눈썹 하수가 생길 수 있는데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면 눈썹과 속눈썹 사이가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피부 처짐과 함께 눈썹과 속눈썹 사이 피부가 이렇게 밀고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라면 또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사실 눈 위 지방 자체가 젊을 때는 불룩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불룩한 느낌이 싫어서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거할 때 전체를 다 제거한다고 해서 절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지방을 제거했을 경우에 점점 남은 지방의 볼륨이 꺼지고 바깥쪽에 피부 근육층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꺼진 눈이 오히려 되어서 그 꺼진 눈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방 이식을 한다거나 이런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위의 구조물들은 이유가 있어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 사실 좋진 않습니다. 저도 사실 제 눈에 지방이 많다고 생각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중고등학교 때인데 두툼한 눈두덩이 싫어서 지방 좀 빼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방이 많은 눈은 아니었죠. 오히려 저는 지금 피부가 좀 덮이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비절개 눈매 교정이나 자연착, 비절개 쌍꺼풀 같은 걸로 피부를 좀 정리하고 눈 뜨는 걸 좀 더 도움을 받는다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병원 원장님들께 부탁을 이거는 빼죠. 오늘 얼굴 설명서 눈두덩 블루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가 댓글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김영석이었습니다. 또 봐요.